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우리 중학생들 이 책이에요. 자, 무섭지만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과학 이야기. 보통 우리 학생들이 문학책은 좋아하지만, 이야기책은 좋아하지만 비문학 도서는 의식적으로 잘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과학책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골라서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학책 수업을 할 땐 선생님도 이왕이면 조금 재밌고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책을 고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다라고 평을 해줬어요.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그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 관심과 흥미를 끄나 봐요. 무서운데도 자꾸 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약간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좀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다케우치 가오루라는 일본 작가, 우리 그 무서운 이야기에 일본 작가들이 쓴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포소설이나 괴기소설 같은 장르 소설이. 자, 그리고 김정환 옮김, 그 다음에 더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책을 이렇게 앞표지를 보면 친구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읽어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판권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 책이 1판 1쇄가 2014년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물론 일본 내에서는 언제 나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1판 6쇄 발행 2019년 7월 20일에 이제 총 6쇄를 지금까지 발행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문학 과학 도서 치고는 꽤 많이 팔린 책이에요. 보통 이런 비문학 도서가 2쇄 이상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책 앞쪽에 판권을 보니까 이 다케우치 가오루 씨가 이 책을 쓴 건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앞에 머릿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릿말도 꼭 읽고, 그리고 감수자의 글, 특히 이런 과학책은 전문가가 보통 쓰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한테 사실 확인이나 이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받아요. 그걸 감수라고 하는데 이제 감수자의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목차를 보면 모두 파트 1부터 5까지.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과학, 무서운 과학 이야기, 질병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 다음 우주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지구와 관련된 무서운 과학 이야기, 과학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그 다음 뒷부분엔 못다한 무서운 과학 이야기, 그리고 뒤에 맺은 말과 참고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책을 쓰기 위해 작가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총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비문학 도서는 각 챕터별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목차를 보고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기요틴, 그 단두대죠, 단두대. 이 단두대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 공간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질식해 죽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부가 터져서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얼어서 죽는다. 그건 이 책을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비문학 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펼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먼저 읽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각 파트별로 선생님이 활동지를 줬는데,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추가적인 파트가 있는데, 각 장에서 여러분이 인상적인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고 글을 쓸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즉, 그건 책 읽는 중에 활동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뒤적뒤적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 다음에 또 책에 메모를 해도 좋지만 책에 메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을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 다음 나만의 생각을 더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일단 책을 읽기 전 활동을 몇 가지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자, 마치 책을 파는 사람처럼, 약장사처럼.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나요? 공포와 무서움을 많이 느끼나요? 물론 요거를 선생님하고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요 부분은 이렇게 패스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물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닿지 않는 느낌, 공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같은 거 잘 못 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거미가 무섭다든지, 그다음 어떤 친구는 공포 영화가 정말 싫다, 귀신이 정말 싫다 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실이나 호기심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걸 이렇게 짐작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춘다면, 천천히도 아니고 갑자기 확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순간 딱 자전을 멈춘다면 그 답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물론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이 과학에 더 관심이 생기면 더 읽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과학적 사실이나 호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선생님이 나눠줬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책은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읽기 중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붙이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색깔별로 조금 다르게 하면 정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는 빨간색을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알게 된 것. 이러면 예를 들면 그건 파란색으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한번 비판하거나 동의하거나 아니면 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
라고 해서 토론해보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간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인간의 기억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라면 그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내가 비판하거나 토론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과제는 여기에 1, 2, 3, 4,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 골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까지 적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내가 왜 그걸 골랐는지 그 이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나만의 의견과 생각 또는 이거 더 알아보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이 책을 읽고 나서 요거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읽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 책을 새로 나눠줘서 새로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은 어디 가서든 읽을 수 있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한 챕터 정도 읽을 수 있고 누워서도 읽을 수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읽기 중 활동을 진행을 하려면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좋겠죠. 물론 선생님도 편하게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재미있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기요틴에 숨어있는 과학. 물론 내용을 전부 다 스포를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요틴이 단두대 프랑스 혁명 때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이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요틴이죠. 그러니까 기요틴을 개발을 한 사람은 49쪽에 보면 조제프 기요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요탱이 프랑스의 내과 의사이자 국민의회 의원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형수를 때려서 죽이거나 또는 수레바퀴에 묶어서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거열형이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요틴이 인도적인 처형법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는 한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 이 기요틴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대요. 굉장히 끔찍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요틴에서 처형이 되고 난 후에 눈을 깜빡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화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라부아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화학자가 있는데 이 화학자 역시 이 단두대 기요틴에서 처형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과학자라서 그런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기요틴에서 처형이 돼서 내 목이 떨어진 다음에 의식이 있는지 살펴봐주게.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있으면 반응을 하겠네. 말은 할 수 없을 테니 눈으로 신호를 하지. 목이 잘린 뒤에 최대한 계속 눈을 깜빡이겠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눈을 깜빡였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옛날이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형이 되고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생각만 해도 조금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건 뭐냐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공간을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주공간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째, 우주공간은 진공이므로 몸이 파열되어 죽는다. 두 번째, 우주공간은 섭씨 영하 270도의 추운 곳이므로 얼어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우주공간은 공기가 없어서 질식해 죽는다. 자,
그럼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로 나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요? 자, 몸이 파열돼 죽는다, 얼어 죽는다, 질식해 죽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은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학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 물론 그 뒤에 과학적 이론도 나름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내용 정리를 한 후에, 자, 과제는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요거 작성을 한 거를 찍어서, 카톡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카톡은 어머님 카톡으로 보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과학과 관련된 이 책 재미있게 잘 읽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